네, 촛불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촛불행동 정책국장 정종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답답한 여러 가지 마음들이 우리가 있는데 이 정국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앞으로 어떻게 싸울 건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헌재가 선고가 지연되면서 다들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헌재 선고가 왜 지연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십시오. 네, 이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같은 경우에 헌재가 변론기일이 종료되고 11일, 14일 만에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은 오늘로 24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네, 지금 탄핵안 접수된 날로부터 해서 97일 지났고요. 그리고 첫 변론일로부터 65일, 그리고 변론 종결일로부터 24일, 내일이면 25일. 네, 다음 주가 되면 탄핵안 접수되고 저희가 12월 14일 날 탄핵안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서 100일이 다음 주면 다 되는데도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도 간단한 사건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때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국가 비상사태라고 했는데 그런 조건이었는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결론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탄핵 선고가 지연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닌 정치적 이유가 있다는 것 말고는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왜 그러는가?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것은 바로 아닌 대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면 이후에 누가 집권할 것인가? 그거를 놓고 엄청난 수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3월 8일 내란수계가 탈옥했습니다. 검찰과 법원이 이를 탈주시켰습니다. 내란 세력들은 무엇을 노리고 윤석열을 탈주시켰는지 뻔합니다. 내란수계가 걸어 나오면 여론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 일반적으로 감옥에 있던 사람이 나오면 죄가 없어서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노리고 이들은 윤석열을 탈옥시켰습니다. 그런데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론조사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이 탈옥한 다음, 바로 그 다음 주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론이 55%가 나왔습니다. 전주에 비해서 5% 이상 상승했습니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상승했고 국힘당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대선 주자 선호도 보실까요? 넘겨주십시오. 대선 후보 지지율 압도적입니다.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비교도 할 바 없이 또 올라갔고요. 보수 세력들, 극우 세력들 후보들 많이 있잖아요. 김문수니 홍준표니 한동훈이니 오세훈이니 유승민이니 싹 다 합쳐도 이재명 대표 지지율을 못 따라옵니다. 자, 이러니 이들이 걱정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이런 추세라면 대선에서 극우 세력들은 필패입니다. 아무도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본인들의 몰락, 본인들의 괴멸 때문에 헌재 판결을 늦추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럼 언제까지 이들이 판결을 늦출 건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헌재는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합니다. 6월 11일이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이때까지는 선고를 해야 합니다. 기다리기 끔찍하시죠?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자들이 판결을 늦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자, 넘겨주십시오. 이들은 6월 11일 이때까지 가는 것뿐만 아니라 4월 달도 상당히 걱정되는 시점입니다. 4월 18일이면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종료됩니다. 다들 아시죠? 자, 이러면 이들 어떻게 얘기할까요? 8명이 아니라 이제 6명이다. 심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내란 대행이 계속 있으면 헌법재판관 임명하겠습니까? 임명을 안 하든지 아니면 임명을 하면 자기 입맛에 맞는 놈 꽂아 넣을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 조국혁신당에서 최상목 대행이 윤석열이 파면돼도 여야 합의가 안 되었다는 이유로 심지어 대선 공고도 안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한 거 아닙니까? 무슨 짓이든 벌일 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자라는 겁니다. 내란 세력들의 목표는 국힘당의 재집권,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가장 좋은 수가 무엇인지 화면 넘겨주십시오. 이재명 대표의 법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출마시키지 않는 겁니다. 다음 주 3월 26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이 있습니다. 선고입니다. 항소심입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이들은 헌재 판결을 할지 말지를 판단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유죄를 받았다. 대선 후보 자격이 박탈될 수 있는 그런 형을 받았다. 이놈들은 선고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선 시기에 대법원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이놈들은 꿈꾸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지 못하게 하는 꼼수를 충분히 쓸 수 있는 놈들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경우가 이거고 두 번째 경우도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지난해 기억하시죠? 이재명 대표를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목을 노렸습니다. 0.5cm만 내려갔으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늘이 살린 겁니다. 고의적인 일이 아니었습니까? 작년에 이렇게 죽이려고 했죠. 법으로도 정말 탈탈 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 죄가 나왔습니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이번 내란 과정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윤석열의 계엄 터지고 수거 대상 1호 노상원 수첩에 명시되었던 그 1호 누구입니까? 이재명 대표였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영연백에 시체 넣을 가방까지 준비한 놈들입니다. 이놈들이 지금도 무슨 짓을 벌일지 모릅니다. 암살 제보 들어온 거 아닙니까? 법으로 하고 칼로 하고 안 되니까 총으로 죽이려는 거 아닙니까? 이 테러 위협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넘기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기각시킬 수도 있는 놈들입니다. 각하시킬 수도 있는 놈들입니다. 지금까지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했던 대한민국 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 어떤 것 하나 지키지 않았습니다. 내란 수괴가 석방되는 게 말이 됩니까? 법기술을 부려 상식 밖의 일을 벌이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런 놈들입니다. 그래서 이놈들이 헌법재판소에서도 장난을 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각과 각하에도 충분히 대비를 해야 합니다. 가능성이 낮겠지만 0%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법을 수호해야 할 판사든 검사든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넘겨주십시오. 헌재 위에 헌법 있고 헌법 위에 국민이 있습니다. 헌재 시간 끌기 이재명 제거 시도,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작년 비상계엄 해제시켰던 우리 국민들입니다. 여의도입니다. 기억나시죠? 넘기겠습니다. 한남동 키세스 군단 기억하십니까? 내란 수괴를 체포시켰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추운 겨울 이곳에서 촛불을 들고 싸웠던 우리 국민들은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몰락을 앞둔 내란 세력들은 지금도 발악하고 있지만 어떤 공작을 벌인데도 민심을 이길 수 없습니다. 국민은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할 것 아닙니까? 넘겨주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란 진압과 내란 완전 청산, 범국민 항쟁만이 이 내란 세력을 끝장내는 길입니다. 내일도 이곳에 200만 촛불이 모입니다. 안국역에서부터 광화문까지 꽉 채웁시다. 구호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범국민 항쟁으로 내란 세력 완전 청산하자. 감사합니다.